안녕하세요. 구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육사의 청포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먼저 청포도라고 하는 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에서 청포도라고 하는 시어는 희망 그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그럼 이런 청포도가 익어가는 내 고장은 어떤 고향이 되겠습니까? 네,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청포도라고 하는 시어에 동그라미를 칠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시어들은 앞으로 더 나올 건데요. 일괄적으로 이러한 동그라미 친 시어들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과 동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시어들이 계속 나올 텐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시어들은, 동그라미 치라고 한 시어들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희망과 동경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했는데, 자, 일단 전설이라고 하는 요 시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설이라고 하는 시어는 과거의 평화롭던 삶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저항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육사라고 하는 그 필명 자체도 어, 본명이 아니죠. 필명입니다. 이 필명 자체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감옥에 들어간 셨는데 그때 그 받은 그 죄수번호이죠. 그거를 이제 필명으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의 그 과거의 평화롭던 삶은 뭐 이전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우리 민족의 평화로웠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주저리라고 하는 거는 그 풍요롭게 많이 매달린 모양을 흉내낸 말인데, 자, 이렇게 모양을 흉내낸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의태어라고 얘기하죠. 음성상징어 중에서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밑에 이연의 이행에 있는 그 알라리라고 하는 것도 의태어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행을 살펴보면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날이 들어와 박혀라고 했는데 일단 하늘이라고 하는 시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시어는 동경, 이상을 상징하는데 요 하늘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한 시어들은 어떤 것들을 다 공유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희망, 동경,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에도 동그라미 치고 같이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러한 희망, 동경, 이상을 의미하는 요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네. 이런 청포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삶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평화로운 삶이 곧 모이기도 한 거예요. 이 화자의 네, 희망, 동경, 이상 이렇게 되겠지요. 네. 자, 이어서 3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라고 했는데, 자, 요 푸른 바다라고 하는 요 식구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시어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네,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 동경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고 했는데, 자, 이 흰 돛담배라고 하는 시어에는 세모를 표시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세모를 치라고 하는 시어들은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순수함, 그리고 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이후로도 세모를 치라고 한 시어들이 나올 텐데, 이 세모를 치라고 한 시어들은 이러한 색채 이미지와 흰색의 색채 이미지와 그다음에 순수 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푸른색과 흰색은 서로 구분되는 색이죠.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색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이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와 세모를 칠하고 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어들이 서로 뭘 이루고 있다? 네, 선명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이 시에서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색채 대비가 어떤 시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두면 그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화자가 희망, 동경, 순수, 정성 이런 것들을 바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렇게 했는데, 자, 화자가 바라고 있는 이 손님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겠죠. 그리고 일제감정기라고 하는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요 이육서라고 하는 시인이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뭐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까? 네, 평화로운 세계, 네, 조국의 강복,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대요. 아까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네, 어려운 시대예요. 당연히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고달픈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되면 된다. 해석을 하면 되겠다. 시련과 고난을 겪은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요 어려운 시대에, 일제감정기라고 하는 시대에 평화로운 세계, 조국의 강복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쉽게 얻을 수 없고 좀 어려운 것이다. 네,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손님이 그냥 시련과 고난을 겪은 모습, 고달픈 몸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입고 찾아온다고 했대요. 네,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대요. 이 청포라고 하는 거는 푸른색 도포를 의미하는 건데, 도포는 그 옛 사람들이 입었던 옛 남자들이 입었던 그 겉옷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청포에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요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시어들은 선생님이 어떤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네, 뭐 희망, 동경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손님이 뭐와 함께 온다. 네, 희망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시대에 놓여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찾아올 이 손님을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네, 기다리겠지요. 네, 그래서 화자는 요 희망을 가지고 오는 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연에서 정리하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그를 맞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까 사연에서 얘기했던 그 손님이 되겠지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했던 그 손님. 그럼 이 손님이 의미하는 바가 뭐일까요? 요 일제감정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 손님이 가지고 온다고 했던 그 희망이 뭐가 되겠어요? 네, 평화, 광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이 포도를 따먹으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도는 어떤 포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1년에서 얘기했던 청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청포도가 의미하는 바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네, 희망, 그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생겼죠. 이 시에서 화자가 바라는 바는 무엇이다? 네, 바로 평화, 강복, 희망,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러한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로 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나라의 그 광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조국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죠. 자, 이어서 유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은쟁반이랑 하얀 모시수건에 세모를 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 치라고 한 시어나 식구들은 어떤 색채 이미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흰색의 색채 이미지와 순수, 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의 화자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올 그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순수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 하이안이라고 하는 시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하이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문법상 틀린 표현이죠. 원래는 하얀 이렇게 이 음절로 표기를 하는 것이 원래는 맞지요. 요렇게 그 원래는 문법상 틀린 표현이지만 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시적 허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이안이라고 하는 시어는 시적 허용이 사용된 시어이고요. 보통은 어떤 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시적 허용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운율과 관련이 되어 있죠, 많이. 네. 그래서 요 시적 허용과 관련해서 하이한 정리를 잘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페이지 핵심 정리를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래를 살펴볼게요.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형식이 자유로운 시고, 자,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격을 살펴보면 성격의 감각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에서는 감각적
문학적인 이미지들 중에서도 시각적인 이미지들, 시각적인 심상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됐죠. 네. 그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가 나타나는 시어들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있는데, 아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대신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예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비둘기로 대신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고 이해시에서도 그 상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죠. 뭐 그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뭐 이런 시어들이 희망, 평화, 동경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었고 그다음에 흰 돛담배,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이런 시어나 식구들이 깨끗함, 정성, 순수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징이 이 시에서 많이 사용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성격에 상징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토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것을 의미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1년에서 뭐 내고장 7월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고장을 고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고향은 어떤 고향이었어요? 네, 평화로운 고향이었죠.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에서도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서 향토적이라는 성격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대하고 있죠. 네, 뭐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청포도라고 하는 것을 뭐 필두로 해서 뭐 하늘, 푸른 바다, 청포, 뭐 흰 돛담배, 응쟁반, 하얀 모지수건 등등을 다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의 성격으로 낭만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조국 왕국의 염원인데 이러한 주제를 봤을 때 이 시의 성격이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뤘던 것이고요. 세 번째 거를 보면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2번 시의 짜임이랑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수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그 줄을 5, 6연이 아니라 5연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 8연으로 되어 있는 걸 6연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총 6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 놓고 보면은 1연에서부터 2연까지가 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3연부터 4연까지가 승, 5연이 전, 그 다음에 6연이 결 이렇게 사단 구성,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죠. 보통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은 그 한자로 쓰여진 시의 구성 방식인데, 요게 우리 그 전통 시들의, 고전 시들에 많이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대 시에서도 이제 계승해 온 시인들이 있죠. 요 이육사도 마찬가지고, 요 청포도에서도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는 일어날 기자를 쓰는 건데, 시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탈승자예요. 우리 그 승차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탄다. 그래서 그 기에서 시작한 시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은 시상이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결은 시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서 그 기와 승에 해당되는 사연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화자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요 전에 해당되는 이 오연에서 화자가 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상이 그 기승까지와는 좀 다르게 전환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짜임을 그리고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을 얘기할 때도 무엇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한 효과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채 대비를 통한 효과가 무엇이래요? 네, 풍요로운 색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게 요 색채 대비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감각은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요 이육사의 청포도를 살펴봤고 이번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